한 달에 한 기본 납입금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선 FUSD가 안 들어가 있고 네. 롱레인지 모델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수동에서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소카 페어링 하고 있어가지고 정도윤님 만나게 됐습니다. 소카 페어링의 오너 입장에서의 장단점이랑 지금 모델 3 구매하시고 타시면서의 장단점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카 페어링으로 이 차를 이제 구매하시게 된 건가요? 그쵸. 저는 2016년도였나요? 앨런 머스크가 페이스북에다가 100만원 예약하면은 3년 4년에 차 주겠다 저거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모델3 출시가 11월 처음인데 11월 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나름 4월 달에 하고 우리나라 공식 예약날도 제일 먼저 했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차 급하진 않았는데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카를 통하면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카를 계약한 와중에 테슬라에 전화가 왔어요. 네. 12월에 출고 가능하다고. 그때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자차로 살까 소카로 살까 고민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차를 매일 타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 차를 얼리 어답터 마음으로 갖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소카 페어링을 하면은 비용도 줄 수 있고 할 것 같아서 소카로 구매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카 페어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식이 네. 차량의 원 소유주는 소카인가요? 일반 장기 렌트카 차량처럼 고객에게 장기 렌트카 방식으로 차를 판 거예요. 소카 페어링이 아니더라도 뭐 SK든지 롯데든지 장기 렌트카로 사게 되면은 실제 소유주는 그 렌트카 회사고, 구매한 사람은 실제 자기 차좀 타고 다니지만 서류상은 렌트카 회사 소유인 거죠, 차가. 페어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 기본 가격과 테슬라를 통해서 개인이 구매했을 때 가격은 같나요? 우선 결론적으로 하면 거의 똑같고요. 테슬라한테 구매하는 것보다는 뭐 SK나 뭐 다른 회사를 통해서 장기 렌트로 사는 거랑 소카로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간 방식에 따라서 금액 조절이 있는 거지 실제 전체 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차량이 모델 3에서도 중간 그레이드죠. 그쵸, 맞습니다. 다른 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소카 페어링에서는 지금 스탠다드 모델이랑 롱레인지 두 가지 모델만 하고 있어요. 소카 페어링으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계약할 때 뭐 한 달에 몇 번을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된다거나 네. 그런 게 있나요? 처음에는 한 달에 뭐 며칠 이상 달력을 스케줄 오픈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네. 오너하고 이렇게 소카 페어링 쪽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하는 와중에 네. 그 의무 조항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안 빌려줘도 돼요? 네, 일반 SK 렌터카나 뭐 아마존카에서 사듯이 안 빌려주고 그냥 렌트카로 사도 돼요. 한 달에 한 기본 납입금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선 FUSD가 안 들어가 있고 네. 롱레인지 모델인데 90만 원의 부가세 별도예요. 그러면 99만 원. 그 정도 되죠. 네. 이게 월 렌트료를 납입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보험료랑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장기 렌트카는 다 마찬가지예요. 렌트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부담하고 저희는 렌트료 명목만 납입하고 있죠. 저처럼 게스트가 1회씩 할 때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감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 24시간 기준으로 네. 보통 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게스트분이 돈 낸 거에 절반을 소카와 그 오너가 나눠 가져요. 그러면 만약에 잠깐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네. 한 달 내내 렌트를 네. 돌린다. 그러면은 그 월 납입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90만 원 이상을 빌려주면은 돈을 돌려받는 건가요? 다음 달로 2월 돼요. 페어링을 했을 때 네. 일단 장점부터 그러면은 장점은 아무래도 금액 부분이 큰 것 같아요. 페어링이 아니라 일반 차로 샀으면은 네. 무조건 약 100만 원을 납입했어야 되는데 네. 페어링 하게 되면은 뭐 각자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이거 많이 주변에서 물어보는데 네. 절대 저를 기준 삼으면 안 되는데 네. 전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어요. 11월 출고에 한 번도 안 내봤고 지금 누적된 것도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도 아마 안 낼 것 같아요. 저를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게 저는 정말 우스갯소리로 렌트카 회사 직원일 정도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제가 차를 꼭 사야 되는 날만 차를 안 빌려드려요. 저는 보통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래처 뭐 지방 미팅 가는 때 아니면은 차를 이용을 안 해가지고. 근데 다른 분들은 보통 출퇴근에 이용하시거나 출퇴근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주말만 대여해주시는데 카페 단톡방 보면은 대략 현재는 한 평균 한 30-40% 정도 적게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분은 단톡방이 한 2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되려면 네.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대여가 나가야 되는? 이게 뭐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처음에 소카에서 광고할 때는 네. 5번만 빌려주면은 50% 할인된다고 했었어요. 네네. 그걸 크게 고민하다가 어차피 새 차도 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신경 안 썼었는데 그때 소카 쪽과 오너 쪽이 많이 부딪혔던 게 네. 소카에서 오해를 36시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당연히 오해라고 하면은 24시간 기준일 거라 생각이 있었는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24시간 기준 7.5회 정도 빌려주면 50%고요. 15번 정도 나가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절반을 빌려주면은 그러면은 전액 무료인 거죠. 평일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주말은 거의 1회 이상 있는 것 같고 네. 평일에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 것 같아요. 매주 꼬박꼬박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주말은 거의 무조건 나가는 거고 평일은 그때그때 달라가지고 한 달에 한
이것도 근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생각해 테슬라 모델 3였기 때문에 좀 대여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모델 3가 나오기 전에는 모델 S가 엄청 잘 나갔대요. 근데 모델 3가 나오고 나서는 모델 S가 잘 안 나간대요. 그럼 또 다른 장점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딱히 장점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기본 3년 계약이고요. 네. 3년 뒤에 연장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했어요. 3년 뒤에 그러면 인수도 가능한 인수할지 이 계약을 이어갈지 아, 아니면 인수를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차를 빌려주다 보면 단점이 그래도 생기잖아요. 그쵸. 어떠한 단점들이 저는 마음 많이 내려놓고 네. 근데 대부분 힘들어하신 분들이 네. 소카 페어링을 하면서 내 차를 그때 잠깐 한번 빌려준다 생각하셔서 그런지 되게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면은 그냥 뭐 내가 차를 좀 싸게 탄다라는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을 내려놔도 약간 심리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쉬울 때가 많죠. 처음에는 정말 새 차 항상 손대차에서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오면은 물론 안 그러신 분 간혹 계신데 네. 대부분 테슬라 모델 3가 그 주유비가 낮아서 그런지 네. 장거리를 뛰어서 그런지 엄청 부러워져서 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모델 같은 경우 24시간에 네. 오너한테 들어가는 게 57,000원 정도 돼요. 제가 받는 게 57,000원인데 나가기 전에 세차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은 돈만 보고 생각하면은 좀 힘든 것 같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오너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는데 막 깔끔히 세차하고 뭐 충전도 소카에서 미비돼서 그런지 저는 웬만하면은 80 넘게 90 넘어서 보내드리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빌려드렸더니 막 30, 40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봤나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카페에 충전기가 있으니까 편하게 타고 오세요 이랬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전기차가 전기값을 싸도 저 혼자 운행했을 때랑 한 달에 뭐 10명 정도가 장거리 타고 온 걸 충전하니까 충전비가 뭐 1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소카에서 정한 게 70% 이상이면은 괜찮은데 70% 미만이면은 과금한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70% 넘게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전 보낼 때 항상 8, 90 넘어서 보내드리는데 70 정도에 반납되니까 20% 정도는 제가 따로 충전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가 조금씩 상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대한 다 상했을 때는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는데 제 경험상은 이미 자기가 기스낸 걸 아는데 말을 안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내가 발견 못하면은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납을 보면은 차가 엄청 더럽고 보통 저녁에 반납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녁이고 뭐 먼지도 많이 묻고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아껴 탔는데 지금은 좀 뭐 많이 내려놨죠. 게스트들이 가지고 나가서 네.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뒤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대여하실 때 보험 가입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보험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이건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 그 상황이 오면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도 소카한테 임대한 거고 게스트가 빌렸을 때는 잠시 나한테 빌려준 거를 다른 게스트 빌려준 거기 때문에 네. 소카와 게스트 관계지 오너 게스트 관계가 아닌데 사고가 나면 실제로는 오너가 가서 차량을 입고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처리는 되겠지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보통 뭐 9시부터 6시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시간을 내가지고 차를 맡기러 가야 되잖아요. 제가 사고 낸 게 아니고 장기 렌터카를 구매하긴 했지만 저랑 렌탈 중에 게스트한테 렌탈을 넘겨준 건데 승계해 준 건데 그 잠시 짧은 시간 동안 그럼 그쪽 소카와 게스트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조율을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소카 쪽도 그렇고 오너 쪽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좀 조율 중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외에 또 렌탈이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손님들도 다 주인 마음 같진 않잖아요. 맞아요. 매너 없으신 손님들도 있긴 있으세요? 저는 근데 그 정도는 네. 제가 돈을 받고 렌탈 해드리니까 네. 그냥 서비스 마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가슴은 조금 아프지만 뭐 이걸 내 차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공유 경제 관점으로 나도 타고 너도 타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예, 혜택을 맞아. 받는 예. 오너분께서는 바로 카페 앞쪽에 주차가 가능하니까 서비스 나가기가 편하잖아요. 맞아요, 설명해주기 맞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자기 집 주차장에다 두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또 내려왔다 막 그런 게 또 맞아요. 일이겠네요. 그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 낮에 오시기 때문에 네. 회사 주차장에 있다가 네. 회사 업무보다 내려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조율 중인 게 일반 소카처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것도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아직은 소카에서 대면으로 오너와 게스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소카의 정책이 없고 오너와 게스트 합의를 봐라 이런 안내가 많아요. 주유 게이지도 소카가 뭐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걸 강제하지 않고 합의를 봤을 때만 적용이 되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30%만 충전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차량 뭐 사고 없어가지고 반납을 하고 네. 게스트가 돌아갔을 경우에 네. 그 과금 정책에 따라서 뭐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이렇게 어플상에서 과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결론은 맞는데 실제 처리 과정을 보면은 게스트분이 충전을 덜 해왔다. 네. 며칠 전에 있어서 그런데 업데이트 했는데 구글 시트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몇 월 며칠, 네. 뭐 처음에 몇 프로 빌려줬는데 몇 프로를 반납했다. 이 내용을 게스트 합의를 받느냐. 그 상황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게스트가 만약에 자기는 이 주유
덜해온 걸 납입할 수 없다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문구가 있어서 저 놀랐어요. 게스트 합의를 받냐고 물어보길래. 소카 정책상 뭐 마일리지 제한이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걸 문제 삼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1박 2일 했는데 해남 땅끝마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다시 강원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그래도 뭐 다른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아, 그런 분이 많으세요. 아. 테슬라가 그 슈퍼차저만 가면은 네. 주입이 안 들기 때문에 네. 24시간 빌려서 키로수 막 1000km 넘게 타신 분 계셔요. 오히려 3일 이렇게 빌리신 분들 많이 안 타시는 것 같고 24시간 빌리신 분들이 오히려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 소카 페어링이 테슬라 말고 다른 차종도 많잖아요. 네. 전기차는 그나마 유지비가 적게 드는데 네. 다른 차종은 뭐 오일도 교체해야 되고 많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올라온 적도 있었고 그래도 그거는 기름값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는 안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오너 모임에서도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네. 타이어 교체 주기를 뭐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뭐 1000km, 1000km 타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5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중에 타이어 교체하고 이런 비용에 쓰이게 되면은 수익이 아닌 걸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오가고 있어요. 소카 페어링은 차종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그 차종이 상관이 없는? 차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주말에 보통 이용을 하니까 확실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스트 입장에서는 편한데 네. 오너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불편한 게 조금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차를 이용하시는 게 평일에는 회사 다니시고 네. 주말에 차를 이용하실 텐데 주말에 대여가 많이 들어오니까 힘드시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주말에 손님이 더 많아가지고 네. 주말에 안 쉬고 카페 영업을 하니까 네. 주말에 다 내보낼 수 있어가지고 소카 페어링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 사실 차가 2대인 분이 제일 좋지 않나. 한 번씩 타보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저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 저 같은 경우도 계산해봤더니 제가 필요할 때 페어링을 신청하는 게 더 싸겠더라고요. 소카 페어링 같은 경우는 차가 2대 이상이신 분들이 경험은 해보고 싶은데 차 가격을 많이 납입하기 힘들 분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인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했을 것 같아요. 소카 페어링이요? 네. 근데 그렇게 매월 이렇게 납입금이 없으시면은 그거는 나쁘지 않은 거. 저는 이거를 확신하지 않는 게 테슬라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거고 초창기에는 소카 페어링에도 모델 3가 50대가 안 됐던 걸 알고 있어요. 2월 달 또 한 번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공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테슬라 차를 좀 싸게 샀다는 느낌인 거지 이걸 갖다가 3년 내내 꾸준히 50% 정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온전히 그 한 달 월 렌트료를 낸다는 생각인데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맞, 생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을 빌려준 2번을 빌려주던 게스트분이 잘 안 해오시면 마음 아픈 건 똑같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용돈 벌을 정도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소카 페어링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 게스트 입장과 지금 오너 입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